분모 자유도 12, 분자 자유도 2가 만나는 곳에 쭉 들어가면 얼마 나옵니까? 3점 얼마나요? 3.89가 나면 3.89가 나면 3.89. 그죠? 3.89가 나면 3.89. 3.89가 나요. 3.89.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F 검증을 할 때 F 크리티컬 밸류 5% 수준에서 그 F 크리티컬 밸류 값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3.89라는 얘기거든. 3.89.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이 F 통계량 값이 이 크리티컬 밸류 값보다 크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무가스를 갖다 채택하고 기무가스를 기각하고 대립가스를 채택하는 거고, 이게 작다 하면은 기무가스를 채택하는 겁니다. 그죠? 자, 아까 기무가스를 우리가 보니까 저 F 스태틱 값이 20.46이었어요. 크리티컬 밸류 3.89보다 값이 큽니까 적습니까? 값이 큽니까 적습니까? 훨씬 더 크죠? 훨씬 크지 않습니까? 크니까 크기 때문에 F 통계량 값이 F 스태틱 크리티컬 밸류 값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판단할 수 있냐면은 기무가스를 기각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채택하는 게 맞습니까? 기각하는 게 맞죠? 기각하는 게 맞다는 얘기는 대립가스를 채택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대립가스는 뭐냐면은 이 세 개 판촉 효과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봤지만 이 차이가 크잖아요. 그죠? 예, 차이 크잖아요.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 효과 판촉 효과가 있다는 것 같다 우리가 입증을 하는 거죠. 그죠? 판촉 효과가 F 스태티스틱하고 F 크리티컬 밸류 값을 비교하니까 F 스태티스틱 값이 F 크리티컬 밸류보다 훨씬 더 크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기무가스를 H0로 갖다가 리젝트하는, 그죠? 기무가스를 H0를 리젝트하는, 그리고 HA를 accept하는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긴 프로세스를 계산하는 그런 긴 프로세스를 밟았지만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판촉 1, 판촉 2, 판촉 3 효과가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것도 그만큼 그 차이가 뭐 2라든가 20.8, 16.8 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아노바입니다. 아노바. 분산 분석의 가장 메커니즘이 중요한 메커니즘이 바로 이 아노바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이 메커니즘을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 다양한 분석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분석들 중에서 수학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분석이 바로 칼스퀘어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노바입니다. 칼스퀘어 분석 같은 경우는 비계량 분석 같은 경우에 칼스퀘어 분석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고, 계량 분석 같은 경우 바로 계량 수치로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이 바로 이제 아노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스퀘어 분석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다 설명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이 아노바도 어떻습니까? 아노바? 여러분 어때요? 아노바 이거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판촉 1, 판촉 2, 판촉 3의 그 숫자 있잖아요. 이 숫자를 바꿔가지고 여러분한테 제시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각 셀의 그 평균값을 다 구할 수가 있고, 그 전체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집단 간분산, 집단 내분산이라는 것도 이 전체 평균에서 셀 평균을 갖다 빼고 또는 셀 평균에서 각 엘리멘트 숫자를 빼가지고 제곱한 것들이 다 집단 간분산, 집단 내분산의 숫자고, 그리고 자유도라는 게 뭐냐면은 그 전체 그룹의 숫자에서 빼고 그다음에 전체 표본 숫자에서 그 집단 숫자를 빼고 이렇게 자유도를 계산하고, 그래서 MSVD, MSBT라는 게 그 집단 간분산, 집단 내분산 갖다 자유도로 나눠주고, 그래서 F 스태티스틱을 이렇게 구하고, 그 크리티컬 밸류 값을 말하는 게 뭐냐면 제일 뒤에 통계표를 보게 되면은 3.89라는 걸 계속 찾는 걸 방법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이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이 수치만 주면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 5개 수치라든가 5개 수도 있고 6개 수치도 있고 뭐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 수치만 주면은 여러분들은 이 계산을 쫙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그 계산할 수 있어야 되냐면 바로 이 부분까지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H0를 리젝트 하느냐, HL을 액셉트 하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집단 간부산, 집단 내부산 민수기와 비트 민수기와 유리는 구해가지고 F 통계량 값을 구하고 그리고 F 크리티컬 밸류 값을 비교해가지고 H0를 갖다 리젝트하고 H0를 액셉트 하느냐.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쭉 1년 일괄적으로 한번 다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한테 그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산 분석의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갖다가 여러분 직접 계산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여기 있는 수치들 뭐 판촉 1, 판촉 2, 판촉 3일 그 숫자를 바꿔서라도 하는 것도 괜찮고,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이게 뭐그 아까 214 이게 뭐 숫자가 없어졌는데 뭐 3, 5, 7, 12, 10, 15 이렇게 숫자를 좀 바꿔가지고 바꿔온 경우에 이런 아노바 프로세서를 밟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아노바가 어떻게 끝나느냐, 이 아노바가 어떻게 H0를 리젝트 하느냐 또는 HL을 액셉트 하느냐 아니면 HL을 액셉트 하느냐 이런 어떤 그런 프로세서다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오늘 여러분들 이걸 한번 숫자를 갖다 바꿔가지고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얘기하냐면은 지금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지금 저희들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요번에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이제 그 우리 사회라든가 전반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자체가 제대로 가니까 요번에는 만나가지고 그래도 좀 시험이라도 한번 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며칠 전에 지금 뭐냐면은 그 이태원 쪽에 그 인간들 막 깨밀려 가가지고 놀아 제껴 가지고 그죠? 놀아 제낀 것 때문에 완전 누가 뭐 확진 코로나 걸린지 안 걸린지 확진도 안 되는 그런 웃기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막 그냥 개판이 되는데 여러분이 또 언제 또 저하고 또 만날 수 있다. 아마 다음 학기나 돼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올 학기는 이번 학기는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학교 쪽에서도 상당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왜냐면은 이거 한 학기를 갖다가 어떻게 끝내는 게 좋으냐, 그죠? 한 학기를 갖다가 온라인 강의를 하는 건 좋은데 온라인 강의라는 게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학교도 온라인 강의를 갖다 준비를 못 했었습니다. 전부 못 해가지고 그 저희들한테 뭐냐면은 교수들한테 그냥 그 교수 학습 지원 센터 하는 거 만들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 어떤 그 여러분 이런 강의를 찍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제 강의를 찍어야 되죠. 제 강의를 찍고 나서 그 파일이 나오잖아요. 그 파일을 넣으면 그 파일을 갖다 편집하고 그 갖다 다시 이렇게 파일을 조집 관리하고 이런 일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는 친구를 몇 사람 뽑아가지고 그냥 전체 교원들한테 어시스트 하도록 그렇게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본인이 막 왔다 갔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난리 나는 거죠. 교수들도 난리 나는 거고. 근데 이런 어떤 난리가 나는 어떤 상황이 된 게 뭐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이 코로나가 잠시 동안 조용해지나 싶었는데 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다시 또 재발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어, 그래서 아마 학교 쪽에서도 이제 그 입장이 곤란할 것 같은데 입장이 어떻게 하느냐 이걸 그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절대 평가하는 거로 이제 일단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그래서 교수들한테 그렇게 알려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났거든요. 아직까지 결정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 판단하기는 뭐냐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는 뭐냐면은 이게 거의 아마 여러분들이 레포트 비슷한 어떤 그런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레포트 수준으로 끝난다 하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아까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그 칼스퀘어 분석표 있잖아요. 데이터표를 갖다 여러분한테 주고 또 아노바 표를 갖다 여러분한테 주고 이 칼스퀘어 표하고 이 아노바 표를 사용해 가지고 실제 이 칼스퀘어 스태티스틱 값을 구하고 또는 또 검정 크리티컬 밸류 값을 구해 가지고 H0를 액셉트하는지 리젝트하는지 그런 어떤 그 검증 절차를 좀 밟아라라고 제가 얘기하듯이 그런 어떤 그 칼스퀘어 분석하고 아노바 분석 둘 다 그렇게 좀 검증 절차를 밟도록 하는 그런 어떤 문제를 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검증 절차를 문제를 받았을 때
여러분이 자신 있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죠? 여러분한테 지금 보여줬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책반으로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손으로 직접 계산해 가지고 이게 이렇게 푸니까 H자료가 리젝트 된다, H자료가 액셉트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자신감 있는 어떤 그런 그 수준을 만들어 놓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은 그 말밖에 없어요. 저도 뭐냐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제 생각 같아서는 뭐냐면 거의 대부분 그렇게 끝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하튼간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준비는 충분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갈스퀘어 분석표하고 그다음에 아누바 분산 분석표 그죠? 이 두 개의 어떤 그런 데이터표를 갖다가 제가 준 이유가 뭐냐면 이 데이터표를 갖다 바꿔가지고 데이터를 바꿔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 짓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데이터를 주게 돼 어떤 데이터를 주더라도 여러분들이 결과를 갖다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그 프로세스를 갖다 좀 능력을 좀 갖추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는데 여하튼간에 분산 분석표, 갈스퀘어 분석표 가장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숫자를 갖다 직접 계산한 데이터를 갖다 직접 계산해가지고 이런 마지막 검증 결과까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표를 갖다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좀 갖춰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집에서 한번 곰곰이 함께 계산을 다시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